네, 국내뉴스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제약바이오 재반등 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 한동안 우리에게 좀 웃음을 줬다가 또 최근에 울음을 줬던 이 제약바이오주입니다. 하락세가 좀 상당히 좀 컸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가장 핫한 이제 섹터였고요.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까지 오면서 이제 핫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숨고리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아니면 뭐 이슈만 가지고 가는 종목들 아니면 정말 기대감만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작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별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지금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딱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큰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는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뚫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.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미약품, 뭐 정대, 뭐 메디포스트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이제는 큰 조정에서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쳐서 횡보한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뚫은 종목들도 있고 이미 먼저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횡보한 구간 없이 바로 하락 나오는데 바로 재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나눠 본다면은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감 뭐 이슈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. 근데 좀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약간 좀 이제 큰 종목들이 이제는 다시 이제 재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 다시 한번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기회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딛고 다시금 재차 상승을 시도할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.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엔.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관련 종목들도 다시금 좀 불어일으키는 모습입니다. 이런 분위기는 사실 잠깐이기도 하잖아요. 그런 영향도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우선 전체적인 큰 업종 안에서 이제 지카바이러스 관련주들은 별로 이제 뭐 한 10종목에서 20종목 내외로 좀 압축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종목들만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이 종목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냥 얽히는 종목들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이제 과열 양상이 좀 붙지 않을까. 특히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테마라든지 이슈 이런 기대감으로 잘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카바이러스 내 종목들만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한다더라, 뭐 같이 간다더라 이러한 이제 뭐 카드라 통신 같은 경우가 온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불이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면은 이런 지금 바이러스 관련주들도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주도주를 이끌어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그동안 그렇죠.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는 한약품이 뭐 대표적인 종목일 거고요. 기술 수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가셔야 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압축 종목을 꼽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했잖아요. 이 추가적인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전망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. 이제는 이 업종 자체가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대감이라든지 그 기대감 갖고 있다가 한미약품에서 이제 5조짜리 계약을 터뜨리면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상황이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뉴스 예를 들어서 뭐 M&A 이슈라든지 중국과의 뭐 어느 정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못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제는 이제 이렇다 할 그냥 조그만 이슈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.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실적은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미약품 같이 5조, 이제 뭐 10조 계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뭐 큰 그림은 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.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제 업종들로 봤을 때도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뭐 40% 이상 뭐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. 상당히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급한 급등보다는 서서히 우상향 기조로 좀 갈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은 안 들어왔거든요. 물론 연초에는
그 외국인들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직 매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매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바뀌어야지만이 좀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라든지 일부 기관들 투자자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선은 외국인 수급도 이제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요. 자,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은 좀 불규칙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자, 어떻습니까? 지금 앞으로 좀 글쎄요,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 메리트를 좀 갖고 있는지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런 제약사들,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사들이 이제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실적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에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, 특히 이제 R&D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. 이제 물론 한미약품이 그동안에 긴 시간 R&D를 거쳐서 이제 5조 계약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큰 기업들, 뭐 종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LG생명과 녹십자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R&D에 적극적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뉴스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실질적으로 뭐 매출액의 뭐 10% 이상, 20%까지도 R&D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밝힌 적이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이 R&D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과가 아니고 정말 짧게는 2, 3년, 길게는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투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한다고 해서 지금 단기간으로 어떠한 뭐 투자 수익을 노리시려고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요.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된 신약이라든지 임상 실험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중기적인 관점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분위기인데요. 바이오 관련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 압축적인 모습, 그리고 여전히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라면 역시나 R&D 투자,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있어서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아끼지 않는 종목들 유념적으로 좀 살펴보셨다가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이죠. 그런 결과를 좀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바이오 관련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. 메리츠 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리님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